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부터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 계속 중공군들이 얻어맞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인도 카레군이 언제부터 저렇게 싸움을 잘했었나 좀 의아해했었는데 결국 그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판공 호수의 라다크 지역에서 중공군을 두들겨 패준 사람들은 바로 티베트 출신의 특수부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라다크 지역은 고지대고요. 산소가 많지 않아서 초목이 잘 자라지 않을 정도의 산소 부족 지역입니다. 그러나 티벳의 전사들은 고강도 훈련을 받은 데다가 이런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중공군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중국의 무술 고단자들이 기습작전으로 달려들었는데도 오히려 역관광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상치 않은 부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라다크 지역은 1962년부터 인도 중국 간 분쟁이 있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분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부대가 바로 스페셜 프론티어 포스, 즉 SFF입니다. 이 SFF라는 부대는 1962년 중국 인도 전쟁 직후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티베트 전사를 비밀리에 모집하여 부대를 구성했습니다. SF의 초창기 부대 이름은 설립 22호라는 좀 이상한 이름으로 통했습니다. 사실 이 명칭의 기원은 22산악연대를 지휘했던 당시 포병장교 수산싱 우반이라는 현재는 투스타 장군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비밀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이름도 비밀스럽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우반 소장은 그가 지휘하던 연대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비밀 조직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 단체는 특수국경군으로 개칭이 되었고요. 현재는 내각사무국의 권한 아래에 있으며 육군 소장의 계급인 감사관이 그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SFF를 구성하는 부대는 비카스 대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SF 부대는 인도 육군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군의 작전 통제하에 기능하는 부대입니다. 또한 SF는 육군 계급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그들만의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의 특수부대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그러므로 SF부대는 별도의 현장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작전 지역에서 사실상 별도의 부대처럼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신병들이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독립된 훈련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수부대라고 해서 남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도 부대원의 일원으로서 부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수년간 SF부대가 수행한 작전 중 공개할 수 있는 사건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황금사원 암리차 아래에서의 블루스타 작전, 카르길 분쟁, 그리고 인도 국내의 반정부 작전에 참가했었습니다. SFF가 참여한 다른 몇몇 작전도 있지만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971년 SFF는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군의 진지를 무력화하고 인도군을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들은 작전 지역으로 공수되어 적진 뒤로 침투하여 파키스탄군의 통신선을 파괴했습니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군 병력이 버마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71년 전쟁의 동부전장에서 비밀작전에 3,000명 이상의 SF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라다크 지역을 포함하여 SF 대원들은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원들이 자신들의 고향 티벳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F 대원들은 거의 모두가 티벳의 하일랜더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달라이 라마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부대 창설 후에 지난 58년간을 자신들의 잃어버린 고향 티벳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의 모디 총리가 SF 대원들이 티벳의 독립을 위해 과감히 싸울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For the last 58 years, they have been waiting to fight for their Buddhist homeland of Tibet that is under illegal Chinese occupation, and now Prime Minister Modi has given them the go-ahead. 중국 역시 티벳을 목숨 걸고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히말라야 고지는 인도 중국의 자연 국경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을 지켜주는 티베판 만리장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양쯔강, 황하강 그리고 메콩강의 급수원이기도 하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잃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서남쪽 방어선이 그냥 뚫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차지하고 있게 된다면 인도를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고지대라는 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인도 간 싸움이 치열해짐에 따라 인도의 대중선동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라카 해협에서는 인도 해군이 움직이고 라다카 지역에서는 이런 특수부대가 움직이면서 내친 김에 티벳 자유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도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티벳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가 티벳 불교의 고향이라면서 자신들은 영원히 티벳의 친구이며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식자층들이 티벳의 독립, 프리 티벳을 주장하면서 티벳의 인권 문제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국경 분쟁은 점점 더 확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가다가 조만간 티벳의 고지대에서 티벳 전사 대 중공군이 한판 붙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티벳 전사의 활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지 실제 뉴스 등을 통해서는 볼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인도 중국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50년 전부터 있었던 갈등이며 오늘날 중국의 확장 정책으로 인해 더 큰 갈등을 유발하던 차에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이해와 인도의 갈등이 제대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갈등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닫게 될 것이며 전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